여기서는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배포하고, 모델을 서빙하고, 모델 버전 관리하고,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모델 간의 성능 비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AI 덕급 크리스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고 아주 트렌디한 주제예요. AI 쪽에서는 AI 프로덕션의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AI 프로덕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서비스에 붙이기까지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최소 요구사항부터 복잡한 요구사항까지. 결국 머신러닝을 실무에서 쓰게 되려고 하면은 이 과정들을 한 번씩은 다 겪게 되실 거기 때문에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구나 라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최소 단위는 모델 학습, 모델 배포, 모델 서빙이 되겠죠. 자, 우리가 머신러닝을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학습을 시키면은 이 결과로 모델 파일이 나오죠. 모델 학습이 첫 번째 스텝. 모델 파일을 어떤 모델을 저장할 만한 공간에 올려놔야 돼요. 모델을 배포를 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죠. 모델을 이제 배포를 하고 이거를 가져다가 서빙을 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 서빙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델을 텐서플로우 서빙으로 올리면은 얘가 API로도 모델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배치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엄청 간단한데 기능이 추가될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능과 요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선은 세 번째 모델 서빙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온라인 서빙과 오프라인 서빙. 온라인 서빙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요청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웹페이지에 방문했는데 이 유저한테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어떤 광고를 추천할지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늦어도 1초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몇 밀리세컨드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들이 나오기도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서빙을 하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난이도가 좀 높아지게 돼요. 유저의 리퀘스트 수를 처리를 하는 TPS, 초당 처리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려워지고 머신도 비싸고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요. 혹은 이 예측 자체를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전체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꼭 필요하진 않고 하루에 한 번 예측하면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예측을 해가지고 다 어디다 저장을 해놓는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을 해요. 자, 이거는 근데 모델이 딱 하나만 있을 때의 경우잖아요. 자연스럽게 모델 하나를 배포하고 나면은 끝난 게 아니죠. 모델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델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모델이 여러 개가 생기게 돼요.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네 번째 모델, 뭐 1000번째 모델, 뭐 10,000번째 모델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 모델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버전 관리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모델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서 배포를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모델 관리랑 헷갈릴 수 있는 게 실험 관리예요. 내가 이런 실험 조건으로 해서 어떤 학습을 진행한 기록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모델 파일은 또 모델 버전 관리가 또 따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 관리가 돼야 되고 모델 관리가 돼야 되겠죠. 모델 관리가 되면은 이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델 A와 모델 B가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머신러닝에서는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죠. 손실함수라는 게 있죠. 손실함수가 일반적으로는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모델 A의 로스 펑션이 10이고 모델 B의 로스 값이 3이라고 하면은 모델 B가 더 좋은 거겠죠. 비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비즈니스 요구사항 중에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프레시션과 리콜 프로블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예측했는데 암 환자가 아닌데 암 환자라고 예측한 것과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아니라고 예측한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다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중요도가 다르죠. 그러면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확률을 최대한 낮춰주세요 라고 요구사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델의 비교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모델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모델을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델 간의 성능 비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할 필요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시홀드를 이렇게 조정하면은 당연히 프레시션과 리콜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스트레시홀드로 모델을 서빙할지
어떠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서빙할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모델과 모델 간을 비교할 수 있는 웹 대시보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모델의 성능 비교를 숫자 하나로만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모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모델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했죠. 그럼 모델을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거를 선정을 했으면은 검증을 해줘야 돼요. 모델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이 정상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예측이 나와야 된다.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모델한테. 단순한 유닛 테스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유닛 테스트 같은 걸 하고 모델을 검증을 한 뒤에 모델을 배포하게 돼요. 네,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배포하고 모델을 서빙하고 모델 버전 관리하고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로스 펑션, 로스 밸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모델 간의 성능 비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대시보드 같은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말고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머신러닝 AI 프로덕션 하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이제 매일매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항상 깨끗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로그를 넘기다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이상한 값이 막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값이 비어있다든지 데이터 형식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추가 필드가 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인가 라는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컬럼에는 널 값이 없어야 되고 아니면은 최소한 100 이상의 값이어야 되고 평균이 적어도 0에서 100 사이여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 값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데이터는 어떤 형태인지를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링만 좀 오래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데이터를 검증을 안 하면은 장애가 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값이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예측이 잘못됐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를 파다 보면 결국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걸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은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장애가 나잖아요. 머신러닝 쪽에서는 데이터가 잘못된 거가 장애로 이어지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는 입구부분에다가 데이터 검증하는 거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기존의 소프트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데이터 검증하는 유닛 테스트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데이터 검증, 모델 검증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개선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냐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드롭아웃이나 이런 걸 쓰면서 오버피팅을 줄여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로 귀결이 돼요. 데이터가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해결하냐? 라벨링을 해야죠.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라벨링 툴이 필요해져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단순한 노가다 작업 있잖아요. 아마존에서도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크라우드웍스 같은 사이트들이 있죠. 알바생분들이 얘는 강아지, 얘는 고양이 계속 클릭하는 거. 그보다 좀 더 진보된 방식은 뭐냐면 액티브 러닝이라고 모델이 일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결국 라벨링 툴이 계속 진화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이고 여기서 뭔가 모델을 막 생산을 해내는 모듈이 바로 AutoML이 될 거예요. AutoML이 결과적으로는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실험을 사람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utoML이 여러 가지 브랜치로 나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utoML은 하이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얘 러닝 레이트는 뭘로 할지, 드롭아웃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 거고 최근에 조금 트렌드로 잡히고 있는 건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딥러닝에서 어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정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아키텍처를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것도 이제 AutoML의 하나의 브랜치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모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나서는 이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거를 자동화를 할 텐데 이거가 하나의 이제 모델의 생산 시스템이 되는 거죠. AutoML이라는 게. 근데 AutoML이라는 게 다양한 기법으로 생산이 되고 그럼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수치는 뭐냐면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가장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AutoML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딥러닝이나 이 머신러닝 문제들은 결국은 어떻게 서치를 잘하느냐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리처드 서튼의 비터 레슨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해내는 것보다 컴퓨팅 자원에 의지한 기법이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AI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고 AutoML을 잘 만들어내면은 웬만한 머신러닝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웬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러블 AI 컴퓨팅이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가 이미 됐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쪽 AI 프로덕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AI 프로덕션에 대한 로드맵이었고요. 제가 엄청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기도 해서 애정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